노후에 제가 맞은 건 병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집 한 채 못 만들어주는 주제라며 그 아이가 제 손을 거칠게 쳐내던 날,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얼굴을 때린 건, 오늘 이야기는 집 한 채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한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편일 줄 알았던 아들이 사실 누구 편이었는지 깨닫게 된 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건 집 한 채뿐.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아이한테 손 안 벌리고 나 죽고 나면 아들한테 집 한 채 남겨주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마트 계산원, 빌딩 청소, 식당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겨울 새벽 손이 얼어붙도록 계단을 닦으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도 전세방은 벗어나겠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한번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이 제 전부였고 제 노후의 유일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이 30이 되었습니다. 결혼한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던지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 아이도 드디어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솔직히 예쁘고 똑 부러져 보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식장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웃던 그 손이 나중에는 내 손을 거칠게 쳐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은 전세로 살다가 제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끔 김치, 반찬을 들고 가면 며느리는 처음엔 참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첫 손주가 태어나고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어. 은행에서 그러는데 엄마 집 명의를 잠깐 내 이름으로 옮기면 대출이 훨씬 쉽대.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얘야, 집을 왜 내 이름으로 옮겨?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잖아요. 미리 옮겨 놓는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그 말 속에는 내가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온 문장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그렇지,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아들 줄 건데. 하지만 막상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원에 실려가야 할 일이 생기면 이 집이 마지막 안전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가 따로 보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동네 카페 한쪽 구석.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며느리 얼굴에서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까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진명에 옮기는 거 고민 중이시라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땐 이 집이라도 있어야 버티지 않겠니?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 한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처음 보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요. 집 한 채 없는 주제면 애 키우기도 힘들어요, 어머니.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 한 채 없는 주제. 그 말이 커피잔을 넘어 내 가슴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도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집 한 채 없는 주제에. 나는 그 집 한 채를 만들려고 평생을 걸었는데 말입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아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왜 전화를 안 받아? 식탁에 마주 앉자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희 집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엄마도 너무 쉽게 집을 내어주기는 겁이 난다. 아들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엄마 감정보다 현실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대출 안 나오면 진짜로 길바닥에 나앉게 게 생겼다고요. 그 말 속에서 나는 내 자리가 어디까지 밀려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엄마를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니?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엄마도 우리도 다 같이 사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들도 이제 가장이니까. 자기 가족 편을 들겠지.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놓지 않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선은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를 여전히 어머니로만 봐줬으면 좋겠다. 결정적인 일은 손주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풍선이 달려있고 작은 케이크 위에 촛불이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몇 살이야? 손주가 웃으며 묻자 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는 언제쯤 정리되실까요? 나는 일부러 아이들 앞이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도 나이가 있고 혹시 갑자기 아프면 이 집이 마지막 버팀목이라서.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집 한 채 가진 어머니는 그나마 버틸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세대는요? 집 한 채 없는 주제에 평생 전세만 전전하면서 살라고요? 그 순간 숟가락을 들고 있던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 손주 모두가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얘야, 말이라는 게. 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며느리 팔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내 손을 탁 소리가 날 정도로 쳐냈습니다. 어머니, 제 손 놓으세요. 지금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어머니 감정 때문에 우리까지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탁 하고 손을 쳐낸 그 소리가 내 뺨을 때린 것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초들이 흔들리고 아이는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말렸어야 했는데요. 나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말려야 할 차례다. 하지만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내 편에 서주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알겠어. 너희가 힘든 건 이해한다. 나는 겨우 그렇게 말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말렸어야 했는데요. 그의 대신 제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나는 며느리 얼굴을 보면 제 손이 먼저 떨립니다. 다시는 잡지 못할 손 같아서요. 한때는 딸처럼 여겨보려고 했던 그 손이 이제는 내 손을 쳐내는 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아이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고 손주 생일도 카톡으로만 축하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날 일은 미안해. 애가 요즘 많이 예민해서 그래. 나는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그날 누구 편이었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세상이 너무 힘들어. 우리도 살려고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는 걸. 집 한 채를 가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집값이 되어버렸을까? 이 집이 나를 지켜준 게 맞을까? 아니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족쇄였을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돕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과 집으로만 계산되는 사람이 된 것 같나요?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이름 뒤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나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집 한 채뿐일 때 그 집이 곧 자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나는 조심스럽게 결심해 봅니다. 집은 언젠가 내려놓더라도 내 자존심까지 같이 넘기지는 말자고. 노후에 맞은 건 며느리의 손이 아니라 집 한 채 없는 주제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들을 향해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려 봅니다. 괜찮다. 여기까지 버틴 나도 꽤 잘 살아왔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오늘을 버티고 있는 나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